네, 안녕하세요. 백지입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더워지고 있습니다. 아직 더위가 절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야외 활동을 오래 하기에는 햇빛이 매우 뜨거워서 쉽게 지치게 되더라고요. 야외로 나갈 시 선크림은 없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 영상 댓글을 보니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빚 상환 기록을 올려주시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저의 상환 기록, 그리고 빚을 갚아 나가는데 제 생각을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예전 영상을 봐오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처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5일에 처음으로 개인 워크아웃을 접수하여서 이후 승인이 났고 23년 1월부터 빚을 상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18회 납입을 하였고 미납이나 연체 없이 잘 갚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8회 납입을 해서 갚은 금액은 약 1,000만 원 조금 넘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남은 채무 금액은 5천만 원 조금 안 되게 남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개인 워크아웃은 월에 상환하는 금액이 개인 회생에 비해 적은 대신 상환 기간이 길게 가는 방식입니다. 그러하다 보니 현재 18회를 납입하고 갚은 금액이 약 1,000만 원인데 회생을 했다면 더 많이 갚을 수도 있었겠지만 당시에 저는 개인 회생을 완납하고 5년이 지나지 않아서 재신청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개인 워크아웃 뿐이었고요. 그렇게 시작한 개인 워크아웃을 진행하면서 생각보다는 많이 원금을 탕감받기도 하여가지고 채무를 갚아나가는데 부담을 좀 덜어냈습니다. 월 납입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어머님이 관리를 해주시면서 모아놓으시고 그중 일부만 제 용돈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용돈도 한 달에 많이 쓰지도 않습니다. 도박을 멈추면서 담배도 끊기 시작하였고 담배가 지출이 그래서 사라졌고요. 다이어트를 위하여 야식이나 간식을 최대한 줄이다 보니까 여기서 또 지출이 줄어들고 기본적인 식비는 제가 회사에서 해결을 하다 보니까 식비도 월에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개인적으로 술을 잘 못 마셔서 집에서 아버지와 가끔 한두 잔 하는 걸 제외하면 거의 술값 역시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러다 보니 기름값이나 통신비를 제외한 순수 용돈은 10여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기혼자라면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도 제법 되실 것 같지만 미혼인 분에게 한 달에 10여만 원이라면 확실히 작은 금액이긴 합니다. 그래도 가끔씩 제가 필요한 걸 사거나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10여만 원을 쓴다고 했지 10여만 원 밖에 못 쓰는 것도 아닙니다. 쓰려면 더 쓸 수도 있고요. 그걸 집에서 반대하는 것도 더더욱 아니고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받는 월급에서 모을 수 있는 돈이 많아지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고요. 갚아야 할 빚이 많다고 무조건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돈을 모아가거나 빚을 갚아가는 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많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돈을 버는 것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라는 뜻이 아니라 돈을 현명하게 써야 한다고 한 뜻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크게 이게 와닿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이 말에 크게 공감하기도 하고 동의하고 있는 편입니다. 도박 중독자에게는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유흥이나 사치, 여행 등등 자신이 번 돈을 쉽게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다시 도박으로 돈을 벌 텐데 이 정도 쓰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 뭐 이런 생각으로 말이죠. 이러한 습관이 오래 지속되었다 보니까 단도박을 시작하면서 이 습관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기가 쓸 돈이 확 줄어들다 보면 이걸로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 돈으로 어떻게 한 달을 보내야 되지? 한숨부터 내쉬고 불만만 많아지거든요. 저 역시 그랬었고요. 그러나 이제 저는 채무를 변제하면서 이 생활에 적응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상환 기간이 긴 만큼 호흡도 길게 가져가야 했고요. 생각 없이 돈을 쓰다가 정작 필요할 때 돈이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필요할 때는 돈을 쓰기 아까워하지 않으며 지출이 필요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당장 필요한가? 이건 충동 구매가 아닌가? 뭐 기타 등등. 돈 벌기는 어려워도 돈 쓰기는 쉬운 만큼 계획적인 소비가 필요해졌습니다. 이렇게 적응을 해나가다 보니까 생활에 있어 작은 용돈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아졌습니다. 돈을 갚아나가고 제 생활을 하는데 따로 부업을 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어지니까 자연스레 제 시간이 생기고 삶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크게 부족함이 없었고 뭔가에 대한 갈증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끔씩 돈이 좀 들더라도 저에 대한 보상은 꽤나 확실히 해주는 편이고요. 이렇게 납입금과 용돈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으다 보니까 그 액수도 어느 정도 모이기 시작했고요. 개인 워크아웃 상환 기간 이전에 갚으려고 한다면 충분히 갚아 나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저는 이 돈을 빠르게 갚기보단 천천히 갚아 나기로 했습니다. 일부러 빨리 갚을 필요가 없다는 걸 어머니도 자연스럽게 아시게 된 거죠. 과거에 제가 빚을 빨리 갚았다가 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경험도 해보셨으니까요. 도박 중독자들이 돈을 단기간에 빨리 벌려고 도박을 시작하듯이 빚을 갚아 나가는데도 단기간에 최대한 빨리 없애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할 수 없죠. 클릭 몇 번에 터치 몇 번에 허황된 꿈을 쫓아 버는 금액을 단순히 근로소득으로 벌려고 하면 그 속도가 매우 많이 느릴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빨리 갚기보다는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갚아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한 몇 년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예정된 채무 기간보다는 빨리 갚을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빨리 갚아야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도 딱 절반이 남았죠. 올해도 성실히 갚아간다면 한 360 정도는 더 갚아갈 테니까 올해까지 약 1,400을 갚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돈이라는 게 100만 원, 1000만 원 모으기가 어렵지 그 이후에 모이는 속도는 점점 붙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속도가 도박이나 투자 등을 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당연히 느리겠지만 저는 지금 기본을, 내실을 튼튼히 다져야 할 때이니 속도보단 안전하게 나아가는 게 빚을 갚아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 빚을 다 없애는 데 시간은 좀 더 걸릴 것이고 나이도 40이 다 돼가겠지만 미래의 나는 지금보다 더 많이 성장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적어도 과거의 나보단 그리고 지금의 나보단 일이라도 더 좋아질 일만 남았을 테니까요.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